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밤에 급하게 응급실 가셨다가 진료비 청구서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셨나요? 분명 의료급여 대상인데 왜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건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응급실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응급실인데도 항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야간에 응급실을 가셨다고 해서 진료비 전부가 의료급여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응급실에 간 이유, 그러니까 증상이 법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응급증상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에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도 지원됩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셨다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응급증상, 두 번째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입니다. 둘 다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에요. 응급증상부터 살펴볼게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온 경우, 구토와 의식장애를 동반한 머류 부상이 해당됩니다. 심장 쪽으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 갑작스런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그리고 쇼크가 포함돼요. 약물이나 알코올 과다 복용, 심한 탈수, 간부전이나 심부전 같은 급성 대사장애도 응급증상입니다. 외과적으로는 급성 복막염이나 장폐색 같은 심각한 급성 복증, 체표 면적 18% 이상의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다발성 골절이 해당되고요. 계속되는 각혈이나 지혈이 안 되는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얼굴이 붓는 알러지 반응, 소화 경련,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까지 모두 응급증상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큼 심각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인데요. 의식장애나 어지러움, 호흡곤란, 과호흡, 일반적인 화상이나 골절, 외상, 탈골도 포함됩니다. 배뇨장애 혈관 손상도 해당되고요. 소아의 경우는 좀 더 폭이 넓어요. 경련이 있거나 공휴일이나 야간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 아이가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 이것도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됩니다. 분만이나 성폭력으로 산부인과 처치가 필요한 경우, 귀나 눈,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내는 비용 중에 응급의료관리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적용 기준이 또 다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그 기준 알려드릴게요. 응급의료관리료는 KTAS라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등급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KTAS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의료급여가 적용돼요. KTAS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급한 환자인지를 1에서 5단계로 나누는 분류 체계입니다. 1등급은 심장마비나 무호흡처럼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고요. 2등급은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처럼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3등급은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예를 들어 산소 포화도 90% 이상의 호흡곤란이나 출혈을 동반한 설사 같은 경우예요. 4등급은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처럼 한두 시간 안에 처치하면 되는 상태, 5등급은 감기나 가려운 설사처럼 긴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4등급과 5등급으로 분류되면 응급의료관리료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응급실 진료비는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해요. 하나는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 자체인데 이건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이면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응급의료관리료인데 이건 KTAS 1에서 3등급일 때만 의료급여가 적용돼요. 같은 응급실 방문이라도 이 두 항목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62세 김영호 씨를 보면요. 야간에 갑자기 심한 흉통이 와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은 응급증상에 해당하고 KTAS 2등급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진료비와 응급의료관리료 모두 의료급여가 적용되었어요. 반면에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으신 분은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고 KTAS 5등급으로 분류되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응급실에 가기 전에 내 증상이 응급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정말 급한 상황에선 일단 응급실에 가시되 나중에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적용 기준을 알고 확인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면 혹시 의료급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실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내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께도 한번 공유해주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진료비에서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이런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